경기도 의정부 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소방청장 직무대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네네. 다수 사상자가 발생 상황에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규정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임시 응급의료소 만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즉각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요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밤 10시 50분에 이 출동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 보건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현장 응급의료소를 인계받게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무전상에도 구급대원들로 운용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다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빨리 와야 된다. 밤 11시 16분에 다급하게 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밤 12시 09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착을 합니다. 직무대리님, 네. 보건소장 역할이 뭡니까?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중증도 분류, 이송 우선순위 선정, 임시 안치소 선정, 관내 영안실 확인, 그리고 이송에 참고토록 이 모든 게 이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역할이 없었어요. 당시 현장에 광범위하게 CPR 시행 중인 환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응급의료 활동이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디맷들이 많이 출동을 했으면 그 디맷들을 지휘해야 될 그 응급의료소, 보건당국이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보건소장이 이 응급의료지원센터 모바일 상황실에 영안실 현황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연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면 민간 구급차들도 신속하게 출동 요구들도 했어야 하고 그 역시 1차적으로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이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 이 아까 환자의 이송 우선순위 선정이 소방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 그 현장 그 소방서장의 그 지휘하에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장이 있었잖아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급의료 현장 활동이 이렇게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면 보건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있어야죠. 장관님 너무 늦게 하셨죠? 예, 그렇지만 그걸 늦게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재난 대응에 이런 통제, 전파, 지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본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원님,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놀고 있었겠냐? 골든타임 지났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수십 명의 CPR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관에게 상황 확인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장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울시장에게,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인 협력 사항들을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직무대리님, 네. 그런 혼란 속에서 소방서장 혼자서 현장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사상자 관리, 임시응급의료소의 이 희생자들 안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 슈퍼마켓 건물 앞에, 그리고 그 건물의 치과 안에 희생자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지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 지연 환자들,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긴급하게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직무대리님, 이런 상황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그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소방서장이 출석하는 날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족분들이 아까 물으신 희생자들이 뿔뿔이 그렇게 흩어진 이유입니다. 소방서장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보건당국도 아무 역할 없고 수많은 지연 환자들, 희생자들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었죠. CPR 하면 옷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옷 상의가 다 벗겨집니다. 그런 상태로 구급대원들 모포 갖고 오라 해서 모포도 없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그렇게 방치되고 사람들은 사진 찍고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 지원해야 되는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방이 긴급 구조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추가로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늦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응급 의료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바로 중앙응급의료실에 상황이 공유되면 그때부터 자동 대응된다는 거, 자동 가동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장이 현장에 안 계시더라도 매뉴얼에 따르면 유선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그 첫 번째로 아까 제가 골든타임 얘기를 한 거는 제가 골든타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 좀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뭐 현황만 파악하라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무슨 일지나 이런데 제가 한 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현장에서 한 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뭘 지시하셨는지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고 네네. 하실 의사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그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사상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도록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라고 제일 처음에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아직 그 이송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병원에 철저하게 연락을 해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 협조해서 사고 현장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0시 45분에 도착했을 때 차량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게 차량 통제부터 하라고 그랬고요. 젊은 친구들은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즉시 해산하고 업주들에게도 가급적이면은 빠른 영업 종료를 좀 유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장에 이렇게 누워 있는 다친 분들, 그 다음에 쓰러져 계신 분들을 다 빨리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유선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소방청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다하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했고 경찰에게는 지원을 최대한 하고 차량, 신속한 질서 유지를 통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랐고 지자체에는 할로윈 축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행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유선으로 다 했습니다. 네.